정말 노른자위 같은 거거든요. 아, 다르네. 농업인은 달라. 현업입니다. 현업. 다 해줘요, 그냥. 공공임대용 매입농지 임대에 대해 알짜 정보를 얻고 싶으신 분들 눈 번쩍 뜨시고요. 귀 활짝 열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들을 싹 다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함께한 프로 궁금러 박가희와 함께 할 텐데요. 저만 있으면 좀 허전하죠. 이제는 두 분을 함께 모셔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게스트입니다. 반갑습니다. 공공임대용 매입농지에 가장 관심이 많은 남자, 청년농업인 박덕수라고 합니다. 사실 이 공공임대용 매입농지가 이 농어촌공사의 농지 이 서비스에서 정말 노른자위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번 시간에 관심이 아주 높다. 그러면 이분이 좀 많이 답을 해주실 것 같은데요. 네, 안녕하세요.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박태희 과장입니다. 아까 노른자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오늘 콘텐츠는 진짜 눈 번쩍 뜨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집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못을 박아도 되는지 뭐 아니면 내 맘대로 좀 인테리어 바꿔 이런 게 좀 어려워요. 근데 우리 공공임대용 매입 농지 같은 경우도 시설이나 시설물에 대한 것들이 좀 제한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철거가 용이한 농업용 간이 시설물 또는 단동형, 연동형, 비닐 하우스에 한해서 설치가 가능합니다. 농업용 간이시설물이라고 하면 농막이나 관정, 비닐하우스도 포함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간이 퇴비장 뭐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비축 농지에 이러한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업인께서는 그 시설 설치 승인 신청서를 임대 계약 중인 그 지사에 제출하시면 되고요. 임대 기간 종료 후에는 반드시 농지를 원상복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럼 집 임차하는 거랑 비슷하네요. 원상복구를 어쨌든 해야 된다는 부분인 거죠. 임대농지에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시설 설치를 할 경우에는. 그러면 임대농지에 설치 가능한 시설물에 대한 어떤 허용 기준 같은 것들도 좀 존재할 것 같은데. 꼭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내용 연수가 10년 미만이어야 하고요. 철근 콘크리트 기초가 필요하지 않은 철거가 용이한 비닐 온실인 경우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기간이 꽤 긴 것 같은데요? 10년이면 네, 그렇죠. 10년 미만의 비닐 온실이면 다 괜찮은 건가요? 정확히 말하면요. 내용 연수가 임대 기간을 초과하는 시설물은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농식품부에서 고시하는 원예 특작시설 내 재해형 규격, 연동형 비닐하우스 5종과 단동형 비닐하우스 19종에 적합해야 합니다. 비닐 온실을 하고 싶을 경우에는 그 따로 신청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네, 임대차 계약서를 체결하신 이후에 1년 이내에 농업용 비닐 온실 설치 승인 신청서 그리고 설계도, 설치 예상 위치도를 지적도에 표시해서 운영계획서와 함께 관할 지사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비닐 온실이라고 해서 요즘 시설원회 같은 게 굉장히 인기가 많으니까 뭐 다 설치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저도 다 되는 줄 알았지고. 그러니까요. 다 되는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닌 것 같네요. 공공임대용 매입농지에는 그 타작물만 재배가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도 맞는 얘기인가요? 네, 정부의 쌀 수급 안정화 대책 때문에 2018년도부터는 임대하는 모든 농지에 타작물 재배 의무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임대를 재계약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임대를 재계약해도 이 타작물 재배 의무는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타작물이 필수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잘 팔리는 타작물도 있나요? 기존에 벼 재배를 하시던 논에다가 이렇게 타작물을 하시게 되면은 시간과 그다음에 비용이 많이 수반되실 텐데요. 그래서 정부는 이렇게 타작물을 재배하시는 분들에게 임대료를 80% 감면해주는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타작물 재배가 불가능한 경우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쵸. 그럴 수 뭐 토양 있죠. 환경이라든지 맞죠. 다르네. 농업인은 달라. 현업입니다. 현업. 그런 상황이라도 벼 재배를 할 수가 없는 건지.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리적 특성상 그다음에 토양 특성상 타작물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대체 농지를 지정하는 겁니다. 염해 피해, 배수 불량, 농지 특성 등으로 인해서 타작물 재배가 어려울 경우에 지사의 승인을 거쳐서 임차인이 경작하고 계시는 다른 농지에 타작물을 재배하고 지금 비축 농지에는 벼를 재배할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임차인이 그 경작하는 농지가 여러 개일 경우에는 이제 타작물 재배 이행 의무는 다른 농지에서 진행하고 네. 비축 농지에서는 이제 벼를 재배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정확하십니다. 아, 보셨죠? 어느 정도 네. 현실성 있게 대책들이 좀 마련이 돼 있네요. 또 한 가지 더 방법이 네. 더 있는데요. 처음 농사 짓는 분들이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농지가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농사를 지었다가 침수 등으로 인해 가지고 타작물 농사를 1년 망치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벼 재배를 하기 어려운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본부에서 승인을 거쳐서 벼 재배를 승인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앞서서 그 타작물 재배할 경우에 80% 임대료 감면 혜택을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네. 그렇죠. 이런 부득이한 상황에서 네. 벼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경우 네. 그 80% 감면 혜택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실 저희가 그 타작물 재배로 인해서 임대료 80%를 감면해드리는 부분은 네. 이제 타작물 재배가 가능한 상태로 농지를 변환하시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벼재배를 승인을 받거나 대체 농지를 지정하신 경우에는 이러한 임대료 감면은 지원해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 이건 좀 아쉽네요. 네. 다 해줘요, 그냥. 과장님의 여러 가지 설명들을 들어보니까 농업인으로서는 임대농지를 이용하는 기준이 어쨌든 간 명확하니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간 그리고 또 혜택을 못 받는 상황 그리고 예외 조항들도 분명히 존재하니까 지사에 전화통화를 통해서 정보를 취득하시고 적절하게 이용하셨으면 좋겠다. 사실은 우리가 농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 농어촌공사의 각 지사들이 지역별로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나 친절하세요. 광주 있나요? 광주 있죠? 어, 있죠. 부산 있나요? 네, 부산은 김해, 양산, 부산지사가 있습니다. 네. 제주도는? 충청도는? 제주도는 제주 지역본부가 있고요. 저희가 이 제도들이 2010년부터 계속 네. 운영되어 오고 있고 농업 여건 변화에 따라서 제도를 계속 지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최신 여건을 반영한 그런 제도 개선 사항들을 모니터링 하시기 위해서라도 자주 연락을 주시고 네. 지원 사항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는 그런 자세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이게 실제로 내가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막상 알아본 정보들이 또 다른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럴 때는 또 이렇게 잘 전화해가지고 물어봐라. 농어촌 공사를 아. 우리 농업인들이나 네. 귀농이나 영농창업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가까이 두시라는 말이에요.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까이가 왔어요. 그러니까요. 가까이 왔습니다. 공공임대용 매입 농지 임대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들을 저희가 지금 한번 풀어봤거든요. 근데 쭉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또 금방 지나갔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계기로 농업인들의 나침판이 되기를 좀 바라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 거는 어디로? 전화로 또 해주시면 영상 이외에도 또 다양한 의견들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공사의 보유 농지가 더 많이 확보돼서 영농에 혹은 영농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더 실효성 있는 조건으로 많은 농업인들에게 농지가 공급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자본력이 약한 청년 세대가 영농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공호임대 매입 농지 사업으로 그 어떤 진입하는 장벽이 좀 허물어지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은퇴하려는 농업인들의 경영량을 돕고 젊은 농부들은 안정적으로 농지를 확보하여 모든 농민들이 걱정 없이 농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시대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도 저희 좀 많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도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